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되어진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라는 멤버 함수를 생성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성되어진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져서 그 객체의 내부 상태들을 정리해주는 멤버 함수를 소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그 객체 내부에 만들어진 멤버 변수들은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할당 해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멸 시 정리 작업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다만 우리 지난 C 언어 강좌에서 포인터 멤버 필드를 통해 객체 외부에 동적 할당된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체 변수인 경우에 보면, 객체가 소멸되어질 때 객체 외부에 유지하고 있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정리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스의 멤버 필드 안에 모든 내용들을 해당하는 객체가 직접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자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다만 클래스의 멤버 필드 내에 포인터 변수를 두고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객체 외부에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현재 객체가 소멸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객체가 소멸되어지기 전에 그 객체 외부에 유지하고 있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먼저 지워주고 나서 자기가 소멸되어져야지 사용되어지지 않은 메모리가 정리되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소멸자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가 아니라 객체 소멸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이고, 따라서 소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구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멸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연관되어지되, 클래스 이름의 함수는 이미 생성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앞에 물결 표시를 붙여서 물결 클래스 이름의 형태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이고,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 값을 반환할 책임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자료형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 작성 형식이 있고 반환 자료형을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측면만 본다면 생성자와 동일한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소멸자는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라는 함수이다 보니까 생성자와 달리 매개 변수를 전달받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야 자신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초기화할 때 사용되어질 초기값들을 호출 측으로부터 전달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매개 변수에 따라 오버로딩 되어진 다양한 생성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소멸자는 매개 변수를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 목록을 달리해서 오버로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소멸자만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라는 것이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소멸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소멸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컴파일러에 의해 디폴트 소멸자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껍데기만의 소멸자가 자동으로 제공이 되어져서 모든 객체가 소멸되어질 때 그 소멸자가 항상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런 객체들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멸자가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명시적으로 소멸자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디폴트 소멸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 클래스의 멤버 변수 영역에 포인터를 갖고 있고, 그 포인터를 통해서 객체 외부에 동적 할당된 영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멸자를 정의해 주어서 객체가 소멸되어지기 전에 포인터 멤버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동적 할당된 영역들을 해제해주는 그런 처리들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예를 살펴봅시다. 앞선 예제에서 살펴봤던 2차원 화면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직사각형에 대해 넓이를 구하는 예제에 생성자와 소멸자들을 포함시켜 봤습니다. 현재 직사각형의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꼭지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중 어느 하나의 꼭지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인자 없는 생성자를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뭐 사실 인자 없이 호출되어져서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와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런 생성자는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생성자도 명시적으로 추가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만 프로그래머가 어떤 하나의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추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제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자 있는 생성자만 갖고 있는 경우 가보면 다음과 같이 그저 포인트형의 인자 없이 객체를 생성하는 일이 차단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부여해 줄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앞서서 살펴봤던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해 볼 수도 있지만, 그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인자 없는 생성자를 추가해 본 것이고,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인자 없는 생성자를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임의의 상수값으로 초기값을 갖도록 지정하는 것이 더 낫겠죠. 특히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값을 갖게 되어지는데, 뭐 이렇게 인자 없는 생성자를 지정을 하면 최소한 쓰레기 값이 아니라 0/0의 값을 갖는 하나의 좌표점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멤버 함수를 정의하면서 그 함수의 정의 부분까지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시켜 주게 되어지면 이렇게 간단한 구문을 갖고 있는 경우 인라인 함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인자 없는 생성자와 별개로 매개 변수 2개를 갖고 있는 생성자도 정의를 해봤는데, 그 경우에 클래스 정의 바깥쪽에 하지만 헤더 파일 쪽에 기술되어진 형태의 인라인 함수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들을 각각의 자신의 멤버 변수에다가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사실 이 구성은 2개의 생성자를 통해 오버로딩 시켰지만 하나의 생성자로 줄여버릴 수 있는데, 바로 이 생성자를 없애버리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생성자에다가 기본값을 부여해주면 생성자 호출 시 아무런 인수도 사용하지 않으면 0/0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생성자와 인자 없는 생성자가 모두 다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면 객체 생성하면서 어떠한 초기값도 지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질지를 판별할 수 없는 모호함이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선택을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포인트라는 클래스에는 소멸자도 하나 추가를 해주었어요. 현재 클래스 내부에는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자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소멸자가 호출되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떤 좌표값을 갖는 포인트 객체가 소멸했다라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포인트 클래스는 소멸자가 필요 없지만 소멸자의 호출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더불어서 렉탱글 클래스에도 생성자와 소멸자를 두었어요. 렉탱글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두 좌표 값들을 포인트 객체로 전달받아서 전달받은 포인트 객체에 대해 XY 값을 얻어내서 멤버 필드에 정의되어진 LT라는 객체의 세터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미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멤버 필드 영역에 LT라는 또 RB라는 포인트 타입의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성된 객체에다 세터를 통해서 값을 설정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면 되겠죠.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객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할당문을 통해서 처리해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구조체 변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클래스 객체는 다른 연산자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 할당 연산자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그 오른쪽에 기술되어진 객체의 모든 비트 값들을 왼쪽 객체에 복사하는 형태가 되어져서, 즉 leftTop이라는 식별자가 가리키는 객체와 똑같은 값을 LT라는 객체가 가질 수 있도록 또 처리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소위 객체를 복사받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에요. 다만 객체에 따라서 이 복사 행위가 온전하게 처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료하고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일일이 해당하는 매개 변수로부터 필요한 값을 얻어내서 설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앞서서 살펴봤던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가지고서 렉탱글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시점에 현재 LTRB라는 포인트 객체의 두 개의 정수를 받는 인자 있는 생성자 호출을 통해 각각의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렉탱글 클래스에도 소멸자를 추가했고, 렉탱글의 소멸자 역시 렉탱글 객체가 소멸되었다라는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 줌으로써 소멸자가 호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구성을 해 본 것입니다. 자, 메인 함수 부분에선 포인트 객체 두 개를 생성을 했고, 그 생성되어진 두 포인트 객체에 대해 렉탱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생성자의 인수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how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렉탱글 객체에 대해 넓이와 둘레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 수행을 살펴보면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에서 각각 포인트 객체가 하나씩 생성이 됐겠죠. 자, 14번째 줄에서 렉탱글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렉탱글 객체도 내부적으로 포인트 객체를 갖고 있으니까 또 추가의 포인트 객체가 두 개 생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현재 rect라는 식별자로 표현되어지는 렉탱글 객체를 show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call by value에 의해서, 즉 값의 복사에 의한 호출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show라는 함수의 몸체가 수행되어질 때는 렉탱글 객체가 하나 더 생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렉탱글 객체에 대해 넓이와 둘레 값을 출력을 해주고 나서 호출축으로 돌아오겠죠. 따라서 출력문들을 보면 16번째 줄에 show 호출 전이라는 내용이 출력되고 나서는 넓이와 둘레가 출력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호출축으로 복귀되어지면서 매개 변수로 지정되어진 렉탱글 객체가 소멸되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렉탱글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지고 렉탱글의 멤버 변수 영역에 있는 두 포인트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18번째 줄에 show 호출 후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의 마지막이 끝나게 되어지면 메인 함수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졌던 이 세 개의 객체가 소멸되어지겠죠. 그래서 역시 rect라는 렉탱글 객체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신의 멤버 변수 영역에 있는 포인트 객체 두 개가 소멸되어지고, 더불어서 메인 함수에서 지정한 두 개의 포인트 객체가 다시 소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객체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게 되었을 땐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 형태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객체들이 생성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점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이 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call by value보다는 call by address나 call by reference라는 방법들을 더 추천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을 reference 타입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call by reference나 call by value나 함수 호출문이나 함수 내부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바뀌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자, 다시 시작을 해서 그 수행 결과를 보면 아까와 비교해 보면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는 객체의 수가 훨씬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16번째 줄에서 show 호출 전이라고 표시되어지고 17번째 줄에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이제는 call by reference에 의해 호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rect라는 객체의 복사본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show라는 함수 내에서 이 실인수 영역에 만들어진 객체를 r이라는 이름으로 참조해서 넓이를 구하고 둘레를 구하는 일을 수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show라는 함수가 호출을 끝마치고 복귀하면서는 어떠한 객체도 소멸되는 것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소멸된 것도 없는 것이겠죠. 18번째 줄에 show 호출 후라는 내용을 출력해주고 나서는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그저 14번째 줄에서 만들어진 렉탱글의 소멸자와 그 렉탱글의 멤버 필드 영역에 정의되어져 있는 두 개의 포인트 객체,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정의되어진 두 개의 포인트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구조체 변수나 클래스처럼 덩치가 큰 것들을 함수와 같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많은 양의 복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객체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나 소멸자들이 호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이고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객체를 전달할 때에는 콜 바이 밸류보다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방법들을 종종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